안녕하세요. 네, 경영학을 강의하는 이인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2026년 군무원 및 공무원 시험 대비 경영학 커리큘럼하고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실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하겠습니다. 제 사진이고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니까 많이 보신 사진일 것 같고요. 일단 뭐 양력은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제가 추구하는 바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강의 경력 25년 이상의 경영학 전문가 일반적으로 저를 소개할 때 뼛속까지 경영학을 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경영학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강의는 철저한 이해 중심의 강의와 손에 잡히는 경영학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뒤에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뜬구름을 손에 잡을 수 있게끔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철저한 이해 중심의 강의와 손에 잡히는 경영학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본론적인 얘기죠. 경영학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하나씩 보시게 될 텐데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왜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냐면 우리가 경영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한 목적이죠. 근데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그냥 문제만 계속 풀 수는 없어. 당연히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이론적인 것들을 좀 다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론 및 개념을 다지는 파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실제로 문제 풀 수 있는 문제 적응력을 높이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론과 개념을 다지는 단계와 문제풀이에 응용하는 실전 감각을 높이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먼저 이론 및 개념 다지기 어떻게 진행될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 2025년 8월달 지금이고요. 생기초 인문특강을 얘기하면서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 기본적인 개념들 기초 개념 다지고요. 뼈대를 구축하는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론들을 정리하시게 되는데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기본 이론이 진행이 될 거고요. 11월과 12월에 심화 이론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명칭이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쉽고 어렵고의 문제는 사실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한 경영학 전체 중에 전반부가 기본 이론에서 다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후반부가 심화 이론에서 다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기본 이론 쪽 보시게 되면 경영학의 이론 및 개념 다지기 1, 그 다음에 역시 우린 목적이 시험을 보기 위한 목적이니까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출제 경향 파악을 목적으로요. 단순하게 이론적인 내용들만 설명하지 않을 거고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군무원과 공무원 기출문제까지 같이 확인하게 될 텐데 제가 좀 전에 기본 이론에서는 전반부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반부의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경영학 입문, 조직행동론, 인적 자원관리가 돼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9월과 10월 달에 기본 이론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전반부 끝났으니까 후반부로 넘어갈 거고요. 그 후반부에는 생산, 운영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회계학, 경영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요. 심화 이론 과정 11월 달과 12월 달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론 및 개념을 다지는 단계가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 스텝 어떤 스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실전 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이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실전 감각 능력을 구축하는 단계예요. 그럼 이제 2025년 12월까지 과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2026년 1월 달과 2월 달에 뭐 할 거냐면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기출문제 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 앞에서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거치면서 군무원과 공무원 기출문제들은 전부 다 풀어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군무원을 준비하시던 공무원을 준비하시던 군무원이나 공무원 기출문제만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군무원이나 공무원 외에 경영학을 시험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들이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시험이 있는 거고요. 물론 여기 어떤 것도 들어가 있긴 하냐면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긴 하지만 공인회계사 기출문제와 군무원이나 공무원 기출문제 쪽은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 군무원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심에 있어서 공인회계사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거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가 변경이 돼가지고요. 그 경영학의 범위도 확 줄고 문항수도 확 줄었어요. 그래서 군무원이나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공인회계사 기출문제를 고려하실 필요는 이제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고요.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들을 좀 풀어보실 필요성이 있는 거 그 과정들을 2026년 1월과 2월 달에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역시나 이 기출문제들 역시 제가 기본서에 모두 수록을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월과 2월 달에 기출문제 풀이 과정 진행할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미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들은 전부 다 확인을 하셨어요. 근데 시험이라는 것이 이미 출제된 기출문제를 그냥 그대로 복붙해서 출제하는 일들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버전 업해서 실전 감각을 높이실 목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 거냐면 동형 모의고사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2026년 3월과 4월 달에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실전 감각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실전 동형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고 요때는 이제 기본서가 아니고요. 별도의 교재를 추가로 쓰게 될 텐데 역시나 그 제가 실전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별도의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25문항씩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 놓은 문제집이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요. 기출문제 변형해 놓은 것 단 한 문제도 없어요. 전부 다 제가 개발하고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이미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적중률이 높다고도 많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실전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기출문제 다 확인했고요.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실전 감각 능력을 최대화시켰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뭐가 와야 되는 거냐면 지금 1월, 2월, 3월, 4월 계속 문제 위주로 풀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론적인 문제들 중에 휘발된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집 나간 애들, 휘발된 애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5월달과 6월달에 어떤 과정을 진행하게 될 거냐면 핵심 마무리 특강이란 제목을 가지고요. 최종 정리를 한번 전체 경약 전 범위를 최종 마무리를 한번 최종 정리를 쭉 할 거예요. 근데 또 지금 군무원 시험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군무원 시험이 주로 이제 7월 달에 있으니까 7월 달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 이론 정리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문제들도 좀 추가적으로 풀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얹어 드릴 거냐면 제가 지금 기본 이론이 9월 달에 개강을 하고요. 9월 달에 개강을 하다 보니까 교재에도 9월 이전 내용들까지만 반영이 기본서에 9월 이전 내용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국가직 7급과 서울시 7급이 9월 이후에 시험이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 시행된 국가직과 서울시의 공무원 기출문제가 기본서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핵심 마무리 특강하면서 2025년 국가직 서울시 공무원 기출문제를 다 추가적으로 풀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시계가 내년도 6월 달까지 가 있는 상태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 거냐면 가맹거래사 시험이 3월 달에 있고요. 경영지도사 시험이 4월 달에 있고 공인노무사 시험이 5월 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2026년도에도 이 세 개 자격증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질 거잖아. 그럼 당연히 7월 달 시험 중심으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문제들 역시 추가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2026년 5월, 6월 달에 핵심 마무리 특강을 진행을 할 건데 핵심 마무리 특강은 일단 최종 정리 쭉 경약 전범위 할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2025년에 아직 현재 버전에 실시될 국가직과 서울시 공무원 기출문제 풀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026년에 실시될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기출문제까지 풀어드리면서 2026년 5월달과 6월달이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실전 감각 능력 구축하는 관점에서 준비하는 절차. 그래서 2025년 8월달 생기초 인문특강에서부터 2026년 5월, 6월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2026년 합격을 위한 경영학 커리큘럼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가장 수험에 적합한 커리큘럼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경영학 커리큘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우리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실 텐데, 그러면 이 경영학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경영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공부 방법들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이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이기는 한데요. 많은 분들이 경영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단순한 게 계속 머리에 우겨 넣는 형태, 이런 형태들로 공부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근데 경영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외워야 될 게 너무나 많아질 거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머리는 터져버릴지 몰라요. 머리 터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와 같이 경영학을 공부하실 거면 경영학은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단순한 형태의 공부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이 단순한 형태의 공부가 오히려 경영학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저와 같이 경영학을 공부하실 거면 경영학이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은 제발 좀 버려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암기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최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최대한 이해시켜드릴 수 있도록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 개념들을 최대한 이해한 형태로 공부가 돼야 돼. 그리고 이렇게 이해한 형태로 공부가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 복, 붓 하는 형태의 문제 출제는 거의 없어요. 어떠한 내용이 있을 때 이를 응용하는 문장들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이 문장이 원래 내용과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형태의 문제 출제가 대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번 꽈버리면 단순한 게 했을 때는 절대로 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면 살짝 그러니까 문장의 변형이 생겼을 때 이게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단순 암기 형태의 공부 절대로 안 돼.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시험이 복, 풋 하는 형태의 출제가 아니라 변형된 형태 또는 응용하는 형태의 문장들이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해를 한다, 무조건 이해한다 라는 형태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해가 되면 외워야 될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머리 터지지 않아. 그래서 그 내용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들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역시나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그 경영학적인 표현을 익히는 건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영학이란 학문 자체가 사회과학의 성격이 짙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과 동일한 용어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용어는 똑같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와 경영학적인 의미가 다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경영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태이니까 당연히 어떠한 용어가 나왔을 때 이 용어를 국어적으로 해석하셔야 될까요? 경영학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까요? 경영학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영학적인 표현을 좀 익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도요, 이 경영학적 표현들을 익히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설명들을 좀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잘 안 와닿으실 테니까 몇 가지 예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경영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고전적, 현대적이란 표현들을 종종 보세요. 그러면 고전적, 그냥 국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옛날 것, 현대적, 국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것 정도의 의미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 고전적과 현대적이란 표현 자체가 경영학으로 넘어오면 옛날 것과 요즘 것의 의미는 사라져요.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역시나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할 때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경영학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가정은 기본적으로 X 관점과 Y 관점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 X 관점에 기반한 것을 경영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Y 관점에 기반하고 있는 것을 현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셨는데 문제상으로 고전적 어쩌고 저쩌고 하는 형태의 출제가 이루어지면 아, 옛날 거 뭐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순간 정답 못 찾는 거죠. 아, X 관점과 관련된 뭔가 하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고전적과 현대적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직적과 수평적이요. 예, 우리가 국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수평과 수직이잖아요. 근데 역시나 이 수평과 수직이란 표현 자체가 경영학으로 넘어오면 수평, 수직의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수평과 수직은 크게 둘 중에 한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물론 둘 중에 어느 쪽인지는 문맥을 가지고 파악해야 되겠지만, 먼저 수평적이요. 수평적은요, 동일 단계란 의미로 사용되던가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없다란 의미로 쓰여요. 반대로 수직적이라는 것이 경영학으로 넘어오면 다른 단계라는 의미로 사용되던가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있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문제를 푸실 때 수평과 수직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수평, 수직이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정답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수평과 수직 역시 경영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샘플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무작위,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무작위란 표현은 동일 발생 확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무작위로 해. 그럼 대충 해. 뭐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시잖아요. 근데 무작위란 용어가 경영학으로 들어오면 대충이란 의미는 전혀 없어요. 동일 발생 확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마지막 위험이고요. 그 위험 역시 우리가 국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다칠까 봐 걱정하는 거 뭐 이런 게 위험인데, 이게 경영학으로 넘어오면 역시나 뭐 걱정하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니고요. 경영학에서의 위험은 변동성 또는 변동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어적으로의 의미와 경영학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경영학적인 의미들을 좀 습득해 놓으시면 실제 문제를 푸실 때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경영학적 표현을 익혀두는 건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할 때 그때그때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적 표현을 익혀야 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그 군무원, 이건 사실 특히 이제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경영학 전체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야가 있죠. 그리고 그 분야가 바로 어디냐면 재무관리랑 회계학이에요. 네, 근데 재무관리와 회계학을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명확하더라고요. 이쪽 숫자가 나와. 예, 그리고 일단 숫자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무관리와 회계학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지금 이 얘기가 재무관리랑 회계학을 접으세요,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니야. 하지만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도 금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나 군무원 시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무관리와 회계학 같은 경우 총 25문항 중에 한 평균적으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재무관이나 회계학을 두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계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계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3개나 4개에서 계산 문제 많이 나와야 하나 내지 2개 정도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 자체가 물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시험이긴 하지만 꼭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관 회계학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고 접지도 말고요. 그래서 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도 마세요. 그냥 그 제 기본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이제 담아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들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최선을 다한다. 예,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재무관리와 회계학을 접근하시면 또 생각보다 못할 과목도 아니야. 예, 못할 과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무관리 회계학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도 일단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좀 전에 재무관리 회계학도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계산 문제. 물론 이제 계산 문제가 재무관리와 회계학에서 많이 출제가 될 빈도가 높은 거고, 그 외에 또 계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분야가 하나 더 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어디이긴 하냐면 생산 운영 관리 쪽에 대한 내용들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이미 똑같은 얘기 드린 건데,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뭐 출제 빈도 높지도 않은 거니까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좀 더 있어 보이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라는 거, 그 내용들 가지고 요 내용들을 확인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나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많이 강조하는 내용들 중에 한 가지인데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정독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죠. 근데 경영은 물론 정독을 한 번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정독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스코프를 달리하면 다독,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분명한 의미를 가져요. 예, 그래서 그 익숙함을 만드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주로 드리는 얘기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복습하는 방법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뭔가 복습한다고 했을 때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복습을 하실 거냐면 1페이지부터 꼼꼼하게 정독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오히려 경영학은 나으시냐면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가볍게 한 두세 번을 먼저 다독을 하시는 거야. 가볍게 읽어보시는 겁니다. 많이 읽으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독을 한번 하시면 다독에 걸리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정독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익숙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독에서 좀 더 이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정독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다독의 중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익숙함을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하시고요.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힌 상태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익숙함을 만드는 건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서브노트를 좀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익숙함, 회독수, 다독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이 임박해지면 그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짧은 시간 내에 1회독을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세요. 근데 그게 기본서는 아닐 거란 말이야. 왜냐면 기본서는 양이 많은데 그 기본서를 회독하기에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에 임박해지면 짧은 시간에 1회독이 가능할 수 있는 뭔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 자료의 역할을 뭐가 해줄 거냐면 서브노트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브노트를 만드신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기본 이론 들을 때부터 서브노트를 만드신 다음에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서 그 서브노트에다가 추가적인 내용들을 적으시면서 소위 이야기하는 단권화라는 것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지시게 되면 이제 그 단권화해 놓은 서브노트를 계속 회독하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잊혀지지 않게끔 유지하는 형태의 노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형태들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서브노트를 만드는 건 분명 효율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이 서브노트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 이론 개강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가급적이면 서브노트를 만드시고 그 서브노트를 활용해서 나중에 공부하시면 시험에 임박했을 때 그만큼 파워풀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 정도가 지금 제가 그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얘기할 때 경영학을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요 내용들은 나중에 기본 이론 강의 진행할 때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일단 전체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이 자리에서는 요 정도 가지고 경영학을 공부하는 방법들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 전체 2026년 경영학 커리큘럼 그러니까 2026년 시험 대비를 위한 경영학 커리큘럼과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요 내용 외에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여기 제 이메일과 제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대한 정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이메일이나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저한테 궁금한 사항들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릴 거예요.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